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조직 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의 문화, 뭐 이런 것들 아까 민영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와 관계돼서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같이 얘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과의 김채연 선생님과 미디어학부의 마동원 선생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마동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조직 문화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머리가 까매졌습니다. 어느 선생님께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이 군대의 병장 혹은 상병되는 병사에게 군대 조직 문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사단장 계시고 연대장 계신데 하는 것과 비슷한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롭고 이 막다른 골목에 다루는 이런 주제에 저를 밀어넣어 주신 다양성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저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채연 교수님께도 또한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네. 고대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고대 가족, 뭐 미스이냐 혹은 리얼리티냐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받은 제목입니다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고대 가족이라는 이상적인 그림은 어떤 모양으로 차지하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즉 아까 김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고대 가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점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고대 가족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 아주 큰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즉 우리 선배들 때부터 쭉 만들어주신 그 문화가 우리에게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희 미디어 학부에 부임하신 지 1년 되시는 남자 교수님, 고려대학교를 학부를 졸업하지 않으셨고 타대학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지 1년 되신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고려대학교 계신 지 1년 되셨군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게 뭔가요? 선생님 한 1년 겪으시면서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같이 갔더니 고려대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 아주 전폭적인 재정적 그 다음에 정신적 후원을 해주시는 선배님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고대 나온 고대 교수로서 이 교수님은 사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셨지만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선배님이 후배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와중에는 학생들의 후원자가 가지고 있는 좀 거만함이나 혹은 뭐 과시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후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베풀어주는 학교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한편 이 좋은 미덕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좋은 건데 이건 너무 지나치면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즉 저도 조금 전에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만 커피 한두 잔 정도는 저에게 아주 좋은 하루에 낮에 혹은 저녁 때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커피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제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고대 가족의 아이디어가 너무 지나치게 혹은 조금 옆길로 새서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문제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리얼리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고대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께, 새해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왠지 교수님 가셨군요. 왠지 연세 가족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으로 저희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고대에 소속돼 있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고대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우리가 들어와서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곁에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 가족의 모습들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어날러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생충의 가족의 모습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 그 다음에 단촐한 배우자들 간의 작은 가족의 모습, 큰 가족의 모습,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가족주의란 가족에게 적용되는 어떤 그 관계의 룰을 사회의 가족이 아닌 다른 공동체까지 적용을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뭐 이런 담론 체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기 있는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가족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빠가 너무 커 보이시나요? 네, 그렇지만 아빠의 품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화목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좀 대가족이긴 하네요. 예, 그 모습이 저 이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Join the Family.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의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알 카포네. 예, 미안합니다. 알 카포네가 소위 마피아식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가족이야. 일로 다 와. 내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은 그 대신 줄을 쫙 서야 되고 우리 가족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안녕이 바로 우리 조직의 목표야. 즉 조직이 바로 가족이죠. 사실 가족의 개념이 이런 마피아식 가족의 개념까지 간다면 우리는 좀 섬찟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이야기를 대학의 이야기와 같이 비교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측면의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 비유돼 설명될 수 있겠지만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인가요? 11, 12세기 중세 대학의 개념인 유니베르시타스라는 개념의 라틴어로 그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다양한 전체입니다. 다양한 전체. 즉 Unity in Diversity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즉 다양한 전체란 기본적으로 대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필요한데 북유럽 쪽에서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들이 다양한 공부할 분야들을 놓고 학생들을 모집했고 그 다음에 남유럽의 중세 길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까? 어느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학문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1세기, 12세기 원래 대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또 우리가 유럽의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의 대학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구성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구성원입니다. 즉 다양한 전체가 아닌 똑같은 전체가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저는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만 교복을 입으셨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물론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교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줬는지 알아? 다른 옷 살 필요 없었으니까. 어려울 때였으니까 1970년대에. 자, 그렇지만 이제 대학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일단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야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전체가 모인 비전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발휘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대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가족의 얘기와 좀 중복되기도 하지만 즉 아빠, 엄마,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책임을 지면서 할 수 있는 가족의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학은 조금 다른 공동체로서의 특성도 띠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김채영 교수님께서 또 우리 다양성위원회에서 잘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리 고려대학교의 조직 문화의 특성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들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교수님들 사회 이야기, 교수 조직의 이야기를 좀 주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을 분포를 쭉 보면 아버지가 많습니다. 네, 아버지만 많습니다. 전체의 약 86%, 84%가 남성 교수님들이시고요. 이상해요. 분명히 남성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면 또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미디어 학부도 분명히 남성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회의하자 그러면 여성 교수님들이 더 많으실 때도 있어요. 자, 어쨌건 남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조직이 우리 조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서은국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즉 다이버시티 자체는 경쟁력이다라는 실증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대학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험적인 서술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 그 자체의 문화뿐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미 검증된 내용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버드 대학, 그 옆에 예일, 그 아래쪽 왼쪽에 스탠포드 같은 대학은 여러분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전체 교수 수 중에 여성의 교수 수가 더 많습니다.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남성의 수가 많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개는 MIT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칼테크인데요. 자연계 이공계 중심 대학에서는 남자 교수님들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건 성별의 분포의 그림은 대략 이렇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남성 교수님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성 교수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조금 이 자료들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체 교수님들 중에 남녀 교수님들의 성별의 차이가 서울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세종, 그 다음에 의대의 순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중 보직, 여기서 말하는 보직이란 총장님이 임명하셔서 어떤 의사결정에 좀 더 가까이 가셔서 구성원들과 같이 의사결정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뭐 학과장 선생님, 학장님 다 포함한 개념의 보직 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무위원은 뭐 학장님, 그 다음에 본부 부총장님, 뭐 도서관장님, 그 다음에 처장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죠. 자, 전체 교수의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교무위원의 숫자는 남성의 숫자가 전체 교수의 우리의 남녀 교수님들의 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직 교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년 트랙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 비정년 트랙의 경우에 여자 교수님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즉 중요한 일은 아버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편하죠. 아버지가 중요한 일 다 해주면 편한가요? 아버님은 곧 쓰러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모든 현상에 프로스 앤 콘스가 있을 겁니다. 프로스라면은 리더십, 아빠가 책임지게 다 따라와, 걱정하지 마. 우리 가정 내가 책임져, 내가 다 해줘. 단점이라면 너무 좀 임의적이고 아비트러리니스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잘못하면 독단적일 수도 있는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교수님들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 교수님들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약 16%의 고려대학교 여성 교수님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할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프로스, 기존의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어너더 리더십의 가능성을 이미 얘기해 주셨고, 단 문제는 여성 교수님들이 또한 어려운 조건 하에서 할 일을 다 하시다 보니 오버로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고대 학부 출신 교수님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전체 교수 중에 비본교, 즉 학부를 고대에서 졸업한 사람 교수님들의 숫자들 한번 쭉 보니까 오른쪽 자료는 2009년 약 10년 전 자료인데요. 고려대학교가 약 61%가 본교, 비본교 39%, 연세대학교가 역시 조금 이렇군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홍기성 교수님 계십니다만 10년 전의 자료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좀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조금 더 비본교 교수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의과대학을 제외하면은 또 조금 숫자의 차이가 좀 많이 생겨서 실제로 의과대학을 제외한 비본교 혹은 본교 학부 졸업 출신으로 숫자는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51대 49 정도니까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최근에 아주 현저하게 좀 모양이 바뀌어졌습니다. 80대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보직 교수의 경우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정말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하고 보직 행정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건 전체의 평균 이야기인데요. 또 어떤 교수님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지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지 모릅니다. 어쨌건 보직 교수의 경우에는 비본교, 본교의 비율이 약 62%대 36%, 63대 36이 되겠군요. 교무위원의 경우에도 고대 출신 교수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학부 졸업하신 교수님들이 야야 웬만한 일은 다 나한테 맡겨.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인의식, 그렇지만 주인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되겠죠. 지나친 주인의식은 또한 과유불급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네, 나한테 다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단점은 오버롤링 할 수 있는 또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똑같은 현상의 콘스인 것 같습니다. 고대 학부 졸업 교수의 비율은 단과대학마다 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 쭉 보시면 타대학 학부 출신 교수님들의 비율이 높은 학과는 위에서부터 쭉 보시는 순서대로고요. 국제학원은 외국인 교수님들이 쭉 많으시니까, 그다음에 약학대학,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 정보보호대학원, 그다음에 미디어학부 경영학과의 순서고요. 아래쪽에 의과대학부터 간호대, 문과대 순으로 고대 출신 교수님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학부 출신이 아닌 교수님들끼리 똑같이 이상적인 모양의 가족을 이루고 또 공동체의 서로 다른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성별, 학부 졸업 대학별로 캠퍼스별 단순한 수치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비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전체 교수 비율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본교 출신, 비본교 학부 출신의 분포가 대략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서울, 그 다음에 세종 수치가 그 밑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의대입니다. 즉 의대의 경우에 남성이시면서 본교 출신 교수님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남성들의 경우에 서울, 세종 똑같이 본교, 비본교 출신 교수님들의 숫자는 비슷하고, 여성 교수님들의 숫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의 경우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자, 변화하는 얼굴들에 대한 모습도 역시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교수님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한 해가 지나면 또 나이 먹습니다. 나이 먹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정당들은 세대 교체를 한다 그러지만 교수님들 사회는 세대 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계신데 계속 충원이 되고 하는데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들과 들어오신 교수님들과의 그 비율로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의 교수님들부터 60세가 넘는 교수님들까지 같이 분포되어 있음으로써 어떻게 서로 다른 세대들이 또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받으면서 전체로서의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찰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국제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비유하자면 다문화 가족인데요. 다문화 가족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데이터는 한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 특히 빅데이터에 응답하는 소위 SNS, 사이버 공간에서 응답하는 특성상 젊은이들의 반응은 고려대가 굉장히 글로벌한 대학인 것 같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일반인들의 고려대학교 이미지 평가는 글로벌 지수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캠퍼스 외국 학생 많고 단 교수 측면에서는 전체 교수들의 약 6.6%만이 외국인 교수들이십니다. 물론 홍콩, 싱가포르 같은 대학의 외국 교수님의 비율, 또 미국 원래 다문화사였던 미국, 유럽과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글로벌 혹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과 한국인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전체로서의 캠퍼스의 꿈은 여전히 좀 허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해야 될까요? 자, 핵심 가치가 뭘까요? 자,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우리 교수님들과 대화한 결과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가족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우리 사랑합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데 가끔 애정과 관심이 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총장실로 전화가 하루 종일 와서 그 관심과 애정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의 사랑과 애정입니다. 전체 교수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교수님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고려대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 속에 게재되어 있는 어떤 다양성 측면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들도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애정과 관심에 대한 측면에서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같이 하자, 참여하자. 헌신, 참여. 이것이 바로 또 고려대학교 가족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 큰언니들이 찾아오셔서 목요를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3대가 고려대학교의 선후배인 한 가족들은 5월 5일 개교기념일 고대 가족의 날 상도 받습니다. 자, 어쨌건 우린 함께하고 같이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선배님들이 도와주시는 기부금들이 학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고려대학교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중에 형평성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형평성이죠. 네. 즉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한 굉장히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는 것 같다. 이 안에 있는 질서들이 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가족을 밖에서 평가해주고 있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올바르게 한다라는 아까 연세대학교 교수님 가셨으니까 정의의 문제입니다. 즉 올바르게 하는 아이디어. 자, 여기서 이제 좀 모순이 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는 가치들은 가족의 따뜻함, 정말 포근함, 따뜻함, 안전함 이 문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가치인 정의의 문제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논쟁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본부 일을 했던 어떤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지금 다시 되풀이할 시간도 없고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요. 사고가 많았어요. 멀티플하게 한꺼번에 막 터졌어요. 주로 성 문제의 사고들이 교수님, 학생 막 복수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역시 그 문제 해결의 비법은 당시에도 학교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만 가족의 따뜻함은 존재하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 가치인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생각은 상위 가치로서의 그 위치를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가족. 결국은 이제 신화인 고대 가족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텐데
그 방향은 소통과 협력을 하는 플랫폼이 되겠죠. 이미 다양성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교수위에서 다양한 그룹의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권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성평등센터, 교수님들끼리 또한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학습 공동체, 기타 등등의 소통의 장들이 아마 이 다양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걷는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많은 얘기들이 가능하겠지만 저의 방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선사후라는 생각이죠. 인촌 선생님이,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신 인촌 선생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가족의 따뜻함과 동시에 동반돼야 될 올바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죠. 그래서 뭐 단과대학, 학부, 다양한 세대 간 남성 교수님, 여성 교수님, 외국인 교수님, 뭐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소위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선사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다양성의 온도 조절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즉 고려대학교 안에 얼마나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그룹의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인가를 측정하는 게 온도계의 역할이라면 이제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줘서 다양성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그 다양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찰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자료에서 대략 보셨습니다만 남성, 여성 교수님들의 숫자에서 어떤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외국 교수님 얼마나 필요한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액션의 플랜이 필요한데 아마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돼야 되겠죠. 이런 정책적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연한 협업의 문제일 겁니다. 다양성 온도 조절기인데요. 미래대학의 공동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상 다양성의 온도 측정기가 아니고, 온도 이렇게 재보고 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온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어떤 한 친구가 빌 레딩스라 그러는 저랑 동갑내기인 영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공부를 했지만 뭐 비판 문화 연구라는 큰 맥락에서 저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때 이 친구는 대학의 이야기를 하도 해서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아직도 많이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 못지않게 대학의 문화를 만들고 대학의 문화를 전수해 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구성원들이 받아서 공부할 내용들이다. 유연한 협업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조던 아시다시피 뭐 발군의 NBA 농구 스타였죠.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잠깐 빌리면 재능은 게임의 승자를 만들지만 협력과 지성은 챔피언을 만듭니다. 즉 매일매일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는 것이 결국 챔피언이 되게 만들겠지만 궁극적으로 협력과 지성 없이는 챔피언이 안 되더라라는 게 챔피언 많이 해본 마이클 조던의 얘기입니다. 즉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의 유연한 협업으로 뭐 학문적인 성취 못지않게 최고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일단 다양성의 요건이 만들어지고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쌓아가면서 스케일러블한 콜라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대학 미래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조직 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의 문화, 뭐 이런 것들 아까 민영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와 관계돼서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같이 얘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과의 김채연 선생님과 미디어학부의 마동원 선생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마동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조직 문화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머리가 까매졌습니다. 어느 선생님께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이 군대의 병장 혹은 상병되는 병사에게 군대 조직 문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사단장 계시고 연대장 계신데 하는 것과 비슷한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롭고 이 막다른 골목에 다루는 이런 주제에 저를 밀어넣어 주신 다양성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저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재현 교수님께도 또한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네. 고대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고대 가족, 뭐 미스이냐 혹은 리얼리티냐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받은 제목입니다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고대 가족이라는 이상적인 그림은 어떤 모양으로 차지하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즉 아까 김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고대 가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점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고대 가족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 아주 큰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즉 우리 선배들 때부터 쭉 만들어주신 그 문화가 우리에게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희 미디어 학부에 부임하신 지 1년 되시는 남자 교수님, 고려대학교를 학부를 졸업하지 않으셨고 타대학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지 1년 되신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고려대학교 계신 지 1년 되셨군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게 뭔가요? 선생님 한 1년 겪으시면서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같이 갔더니 고려대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 아주 전폭적인 재정적 그 다음에 정신적 후원을 해주시는 선배님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고대 나온 고대 교수로서 이 교수님은 사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셨지만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선배님이 후배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와중에는 학생들의 후원자가 가지고 있는 좀 거만함이나 혹은 뭐 과시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후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베풀어주는 학교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한편 이 좋은 미덕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좋은 건데 이건 너무 지나치면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즉 저도 조금 전에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만 커피 한두 잔 정도는 저에게 아주 좋은 하루에 낮에 혹은 저녁 때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커피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제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고대 가족의 아이디어가 너무 지나치게 혹은 조금 옆길로 새서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문제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리얼리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고대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께, 새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왠지 교수님 가셨군요. 왠지 연세 가족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으로 저희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고대에 소속돼 있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고대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우리가 들어와서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곁에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 가족의
모습들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어날러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생충의 가족의 모습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 그 다음에 단촐한 배우자들 간의 작은 가족의 모습, 큰 가족의 모습,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가족주의란 가족에게 적용되는 어떤 그 관계의 룰을 사회의 가족이 아닌 다른 공동체까지 적용을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뭐 이런 담론 체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기 있는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가족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빠가 너무 커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아빠의 품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화목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좀 대가족이긴 하네요. 그 모습이 저 이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Join the Family.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의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알 카포네. 미안합니다. 알 카포네가 소위 마피아식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가족이야. 일로 다 와. 내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은 그 대신 줄을 쫙 서야 되고, 우리 가족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안녕이 바로 우리 조직의 목표야. 즉 조직이 바로 가족이죠. 사실 가족의 개념이 이런 마피아식 가족의 개념까지 간다면 우리는 좀 섬찟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이야기를 대학의 이야기와 같이 비교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측면의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 비유돼 설명될 수 있겠지만,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인가요? 11, 12세기 중세 대학의 개념인 유니베르시타스라는 개념의 라틴어로, 그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다양한 전체입니다. 다양한 전체. 즉 Unity in Diversity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즉 다양한 전체란, 기본적으로 대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필요한데, 북유럽 쪽에서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들이 다양한 공부할 분야들을 놓고 학생들을 모집했고, 그 다음에 남유럽의 중세 길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까, 어느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학문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1세기, 12세기 원래 대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또 우리가 유럽의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의 대학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구성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구성원입니다. 즉 다양한 전체가 아닌 똑같은 전체가,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저는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만, 교복을 입으셨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물론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교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줬는지 알아? 다른 옷 살 필요 없었으니까. 어려울 때였으니까, 1970년대에. 자, 그렇지만 이제 대학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일단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야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전체가 모인 비전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발휘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대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가족의 얘기와 좀 중복되기도 하지만, 즉 아빠, 엄마,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책임을 지면서 할 수 있는 가족의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학은 조금 다른 공동체로서의 특성도 띠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김채영 교수님께서 또 우리 다양성위원회에서 잘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리 고려대학교의 조직 문화의 특성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들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교수님들 사회 이야기, 교수 조직의 이야기를 좀 주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을 분포를 쭉 보면 아버지가 많습니다. 네, 아버지만 많습니다. 전체의 약 86%, 84%가 남성 교수님들이시고요. 이상해요. 분명히 남성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면 또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미디어 학부도 분명히 남성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회의하자 그러면 여성 교수님들이 더 많으실 때도 있어요. 네. 자, 어쨌건 남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조직이 우리 조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서원국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구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즉 다이버시티 자체는 경쟁력이다라는 실증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대학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험적인 서술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 그 자체의 문화뿐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미 검증된 내용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버드 대학, 그 옆에 예일, 그 아래쪽 왼쪽에 스탠포드 같은 대학은 여러분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전체 교수 수 중에 여성의 교수 수가 더 많습니다.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남성의 수가 많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요 두 개는 MIT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칼테크인데요. 자연계 이공계 중심 대학에서는 남자 교수님들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건 성별의 분포의 그림은 대략 이렇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남성 교수님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성 교수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조금 이 자료들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체 교수님들 중에 남녀 교수님들의 성별의 차이가 서울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세종, 그 다음에 의대의 순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중 보직, 여기서 말하는 보직이란 총장님이 임명하셔서 어떤 의사결정에 좀 더 가까이 가셔서 구성원들과 같이 의사결정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뭐 학과장 선생님, 학장님 다 포함한 개념의 보직 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무위원은 뭐 학장님, 그 다음에 본부 부총장님, 뭐 도서관장님, 그 다음에 처장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죠. 자, 전체 교수의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교무위원의 숫자는 남성의 숫자가 전체 교수의 우리의 남녀 교수님들의 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직 교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년 트랙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 비정년 트랙의 경우에 여자 교수님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즉 중요한 일은 아버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편하죠. 아버지가 중요한 일 다 해주면 편한가요? 아버님은 곧 쓰러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모든 현상에 프로스 앤 콘스가 있을 겁니다. 프로스라면은 리더십, 아빠가 책임지게 다 따라와, 걱정하지 마. 우리 가정 내가 책임져, 내가 다 해줘. 단점이라면 너무 좀 임의적이고 아비트러리니스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잘못하면 독단적일 수도 있는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교수님들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 교수님들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약 16%의 고려대학교 여성 교수님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할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프로스, 기존의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어너더 리더십의 가능성을 이미 얘기해 주셨고, 단 문제는 여성 교수님들이 또한 어려운 조건 하에서 할 일을 다 하시다 보니 오버로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고대학부 출신 교수님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전체 교수 중에
비본교, 즉 학부를 고대에서 졸업한 사람 교수님들의 숫자들 한번 쭉 보니까 오른쪽 자료는 2009년 약 10년 전 자료인데요. 고려대학교가 약 61%가 본교, 비본교 39%, 연세대학교가 역시 조금 이렇군요. 예,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예, 홍기성 교수님 계십니다만 10년 전의 자료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좀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조금 더 비본교 교수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의과대학을 제외하면은 또 조금 숫자의 차이가 좀 많이 생겨서 실제로 의과대학을 제외한 비본교 혹은 본교 학부 졸업 출신으로 숫자는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51대 49 정도니까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최근에 아주 현저하게 좀 모양이 바뀌어졌습니다. 80대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보직 교수의 경우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정말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하고 보직 행정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건 전체의 평균 이야기인데요. 또 어떤 교수님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지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지 모릅니다. 어쨌건 보직 교수의 경우에는 비본교, 본교의 비율이 약 62%대 36%, 63대 36이 되겠군요. 교무위원의 경우에도 고대 출신 교수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학부 졸업하신 교수님들이 야야야 웬만한 일은 다 나한테 맡겨.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인의식, 그렇지만 주인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되겠죠. 지나친 주인의식은 또한 과유불급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네, 나한테 다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단점은 오버룰링 할 수 있는 또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똑같은 현상의 콘스인 것 같습니다. 고대 학부 졸업 교수의 비율은 단과대학마다 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 쭉 보시면 타대학 학부 출신 교수님들의 비율이 높은 학과는 위에서부터 쭉 보시는 순서대로고요. 국제학원은 외국인 교수님들이 쭉 많으시니까, 그다음에 약학대학,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 정보보호대학원, 그다음에 미디어학부 경영학과의 순서고요. 아래쪽에 의과대학부터 간호대, 문과대 순으로 고대 출신 교수님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학부 출신이 아닌 교수님들끼리 똑같이 이상적인 모양의 가족을 이루고 또 공동체의 서로 다른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성별, 학부 졸업 대학별로 캠퍼스별 단순한 수치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비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전체 교수 비율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본교 출신, 비본교 학부 출신의 분포가 대략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서울, 그 다음에 세종 수치가 그 밑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의대입니다. 즉 의대의 경우에 남성이시면서 본교 출신 교수님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남성들의 경우에 서울, 세종 똑같이 본교, 비본교 출신 교수님들의 숫자는 비슷하고, 여성 교수님들의 숫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의 경우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자, 변화하는 얼굴들에 대한 모습도 역시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교수님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한 해가 지나면 또 나이 먹습니다. 나이 먹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정당들은 세대 교체를 한다 그러지만 교수님들 사회는 세대 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계신데 계속 충원이 되고 하는데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들과 들어오신 교수님들과의 그 비율로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의 교수님들부터 60세가 넘는 교수님들까지 같이 분포되어 있음으로써 어떻게 서로 다른 세대들이 또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받으면서 전체로서의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찰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국제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비유하자면 다문화 가족인데요. 다문화 가족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데이터는 한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 특히 빅데이터에 응답하는 소위 SNS, 사이버 공간에서 응답하는 특성상 젊은이들의 반응은 고려대학교 굉장히 글로벌한 대학인 것 같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일반인들의 고려대학교 이미지 평가는 글로벌 지수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실제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캠퍼스 외국 학생 많고 단 교수 측면에서는 전체 교수들의 약 6.6%만이 외국인 교수들이십니다. 물론 홍콩, 싱가포르 같은 대학의 외국 교수님의 비율, 또 미국 원래 다문화사였던 미국, 유럽과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글로벌 혹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과 한국인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전체로서의 캠퍼스의 꿈은 여전히 좀 허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해야 될까요? 자, 핵심 가치가 뭘까요? 자,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우리 교수님들과 대화한 결과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가족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우리 사랑합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데 가끔 애정과 관심이 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총장실로 전화가 하루 종일 와서 그 관심과 애정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의 사랑과 애정입니다. 전체 교수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교수님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고려대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 속에 게재되어 있는 어떤 다양성 측면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들도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애정과 관심에 대한 측면에서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같이 하자, 참여하자, 헌신, 참여, 이것이 바로 또 고려대학교 가족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 큰언니들이 찾아오셔서 목요일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3대가 고려대학교의 선후배인 한 가족들은 5월 5일 개교기념일 고대 가족의 날 상도 받습니다. 자, 어쨌건 우린 함께하고 같이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선배님들이 도와주시는 기부금들이 학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고려대학교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중에 형평성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형평성이죠. 네. 즉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한 굉장히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는 것 같다. 이 안에 있는 질서들이 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가족을 밖에서 평가해주고 있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올바르게 한다라는 아까 연세대학교 교수님 가셨으니까 정의의 문제입니다. 즉 올바르게 하는 아이디어. 자, 여기서 이제 좀 모순이 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는 가치들은 가족의 따뜻함, 정말 포근함, 따뜻함, 안전함, 이 문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가치인 정의의 문제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논쟁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본부 일을 했던 어떤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지금 다시 되풀이할 시간도 없고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요. 사고가 많았어요. 멀티플하게 한꺼번에 막 터졌어요. 주로 성 문제의 사고들이 교수님, 학생 막 복수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역시 그 문제 해결의 비법은 당시에도 학교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만 가족의 따뜻함은 존재하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 가치인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이 생각은 상위 가치로서의 그 위치를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가족. 결국은 이제 신화인 고대 가족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텐데
그 방향은 소통과 협력을 하는 플랫폼이 되겠죠. 이미 다양성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교수위에서 다양한 그룹의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권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성평등센터, 교수님들끼리 또한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학습 공동체, 기타 등등의 소통의 장들이 아마 이 다양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걷는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많은 얘기들이 가능하겠지만 저의 방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선사후라는 생각이죠. 인촌 선생님이,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신 인촌 선생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가족의 따뜻함과 동시에 동반돼야 될 올바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죠. 그래서 뭐 단과대학, 학부, 다양한 세대 간 남성 교수님, 여성 교수님, 외국인 교수님, 뭐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소위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선사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다양성의 온도 조절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즉 고려대학교 안에 얼마나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그룹의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인가를 측정하는 게 온도계의 역할이라면 이제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져서 다양성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그 다양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찰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자료에서 대략 보셨습니다만 남성, 여성 교수님들의 숫자에서 어떤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외국 교수님 얼마나 필요한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액션의 플랜이 필요한데 아마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돼야 되겠죠. 이런 정책적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연한 협업의 문제일 겁니다. 다양성 온도 조절기인데요. 미래대학의 공동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상 다양성의 온도 측정기가 아니고, 온도 이렇게 재보고 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온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어떤 한 친구가 빌 레딩스라 그러는 저랑 동갑내기인 영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공부를 했지만 뭐 비판 문화 연구라는 큰 맥락에서 저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때 이 친구는 대학의 이야기를 하도 해서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아직도 많이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 못지않게 대학의 문화를 만들고 대학의 문화를 전수해 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구성원들이 받아서 공부할 내용들이다. 유연한 협업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조던 아시다시피 뭐 발군의 NBA 농구 스타였죠.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잠깐 빌리면 재능은 게임의 승자를 만들지만 협력과 지성은 챔피언을 만듭니다. 즉 매일매일 한 게임 이기는 것이 결국 챔피언이 되게 만들겠지만 궁극적으로 협력과 지성 없이는 챔피언이 안 되더라라는 게 챔피언 많이 해본 마이클 조던의 얘기입니다. 즉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의 유연한 협업으로 뭐 학문적인 성취 못지않게 최고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일단 다양성의 요건이 만들어지고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쌓아가면서 스케일러블한 콜라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대학 미래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